네, 2부 시작됐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최혜린입니다. 어제 중국발 악재가 컸었죠.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50을 6개월 만에 밑돌면서 경기 위축 국면을 드러낸 것도 악재였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섀도우 뱅킹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관련된 신탁 투자 상품에 대한 연쇄 부도가 임박한 것 아니냐 우려까지 있었기 때문에 중국발 악재가 쓰나미로 밀려왔던 그런 날이었는데요. 외국인도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 선물을 많이 팔면서 프로그램에서 비차 중심으로 매물을 출회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관도 6거래일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 움직임을 감추기도 했었습니다. 코스피는 연중 최고치에서 1940선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는 오늘 우리 장입니다. 현대차의 실적 실망에 이어 오늘 기아차, 현대위아 그리고 글로비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올 텐데 현대차보다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은 것이 기아차거든요. 기아차 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3,200억가량 물론 빅베스가 포함됐습니다만 어닝 쇼크를 대규모로 냈었던 대림산업 스타트가 좋지 못했었는데 오늘 바통을 받아서 현대건설, 삼성물산의 실적 또한 공개가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 이미 잠정 실적 지난 7일 발표를 통해서 어닝 쇼크를 낸 바 있는데 오늘 확정치가 나오게 됩니다. 한 30분 9시 반 정도 1시간 뒤면 IR을 개최하게 되는데 이제 큰 변동은 없겠지만 영업별 부문 그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지가 가장 큰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삼성 SDI 실적도 오늘 공개된다는데 SDI는 일단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기업이죠. 오늘 어닝 시즌에 대한 지뢰밭을 잘 넘어야 될 텐데 사실 어닝 뚜껑 좀 안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중소형주가 답이다. 이런 목소리 커지고 있네요. 2부가 시작되겠습니다.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전일장 다시 봐야 오늘장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겠죠. 전일장과 오늘장 사이에 있었던 뉴욕 증시는 중국발 악재로 1%가량 조정을 보였었는데요. 전일장, 오늘장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님, 정영훈 팀장님, 김혜란 연구원님 중국으로 시작했네요. 어떤 얘기 하셨을지 알 것 같습니다. 중국 지표 부진, 중국 PMI 제조업 지수 부진 때문에 투심이 위축되고 코스피가 20포인트 이상 1%대 급락했고 외국인들도 현물에서 하루 만에 매도했고 선물도 4,600계약이나 동반 매도했었죠. 아래쪽에 두 줄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제 프로그램 매물까지 출회시켰다 하셨고 한 2,000억 가까이 비차익 중심으로 매물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지수도 밀렸습니다. 대형주 위주로요. 안상현 대리님은 중국의 섀도우 뱅킹, 소위 그림자 금융 우려 때문에 1950선까지 붕괴된 것이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오늘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프리뷰입니다. 최희승 차장님은 개별 종목장은 지속될 텐데 거래 대금이 언제나 부진했음을 아쉬워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개선된 다음에 대형주는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시겠죠. 정영훈 팀장님은 1900선 초반까지 밀린다면 한번 싼 맛에 사봐도 좋겠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외국인들이 9일 연속 러브콜을 보내며 좋아하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다 라는 의견. 김영겸 팀장님은 오늘 현대차 이어 기아차 등 다른 자동차 그룹의 실적을 내놓을 텐데 자동차와 부품주까지 비중을 확대시키자라고 하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요. 1940선에서 지지를 못하고 무너지면 1920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경고해 주셨네요. 오늘은 조금 전 맨 마지막으로 의견을 확인했었던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중국발 악재 때문에 1950선도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 만약에 40선마저 지지를 못하면 20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네요. 근데 어떤 분은 밀리면 사라고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종합적으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장 종합적으로 프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야간 선물이 252.95포인트로 마이너스 0.65% 떨어져서 1935포인트 정도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일 이제 1940선을 지지력 테스트를 받을 예정인데요. 1940선이 그 코스피 주봉상 신뢰도관 플러스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
이 1940선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1차적으로 받을 수 있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수급상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현재 구간에서 떨어지기보다는 상승하는 쪽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1940선에서 그 외국인 수급 포지션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월 10일 날 30포인트 근처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수대에서 반등을 한다면 그 쌍바닥을 찍고 코스피 하단에서 신뢰를 높이고 쌍바닥 형성 후에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일 코스피가 외국인과 그 기관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된다면 1920선도 가능한데요. 저는 그 코스피가 어제 이에 대한 선반영을 했고 큰 낙폭은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그 미국에서는 넷플릭스가 실적 호조로 16%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 미국의 기업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유효하고 다음 주 FOMC에서 그 테이퍼링 규모 확대 방안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920선까지 하락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반등을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그 투자자분들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압축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현재는 관망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 그리고 내수, 코스닥 종목 중에 IT 반도체 장비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약간 더 지수는 밀릴 수 있지만 쌍바닥을 형성한 뒤에 반등을 보일 것이다. 그럼 어떤 시그널을 기준점 삼아서 대형주에 대한 비중을 늘릴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어떤 시그널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현재 구간 1940선 이하에서는 조금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첫 번째 확인해야 할 것이고, 현재 두 번째로 그 환율이 1073원대인데요. 이 환율의 상승세가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던가 혹은 하락한다는 시그널을 보여준다면은 바닥권이라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매수 타이밍은 아마도 외국인들의 수급의 연속성이 보여지거나 원달러 환율의 어떤 지속적인 상승세가 조금 멈춰졌을 때 그때가 아닌가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압축 포트, 내수나 제약바이오, 코스닥 쪽 위주로 투자하자라고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에 계시는 신승용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한 며칠 동안 방향성을 못 잡다가 뉴욕, 유럽 모두 1%가량 제법 크게 조정을 보였습니다. 어닝 시즌 실적도 별론데 지표마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락의 원인 제공자는 중국으로 거론되고 있네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중국 두 가지 이슈 지금 벌어졌죠. 한 가지는 이제 섀도우 뱅킹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부분. 어찌 보면 이 부분 잠시 후에 제가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제조 관련된 지표. 어쩌면 그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죠. 7.7% 발표가 되면서 아직까지 괜찮은 건 아니냐라는 그런 다소간의 좀 안도감이 나왔지만 제조업 지표가 50 미만으로 6개월 만에 다시금 내려가면서 전체적인 좀 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우려감 부분이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소간 좀 미리 어제 같은 경우 1% 이상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좀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다만 오늘 이제 잠시 후에 발표될 이제 삼성전자 기업 실적 발표, 과연 이에 대한 평가를 시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결국에는 오늘 시장의 방향성 결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섀도우 뱅킹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 과거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르게 어찌 보면 이제 그 새로운 신용 사회로 들어가는 그 초입국면이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실질적으로 사회 금융시장 내에서 발전했던 것이 소위 말하는 그림자 금융이었고요. 지금 그림자 금융이 서서히 이제 그 퇴색을 하면서 새로운 신용 사회
사회로 들어가는 어떤 그 초입 국면이다. 이런 부분에 이제 그 과도기면적인 부분에서 어찌 보면 좀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미국 관련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 다소간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 이제 그 제조업 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미국도 좀 둔화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둔화세와 이를 놓고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한 1000건 정도 늘어난 걸로 발표가 됐고요. 다소간 좀 우려감은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그 방향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다만 이제 그 경기의 어떤 그 추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문제는 기업 실적이 과연 뒷받침이 되어 주느냐 안 되어 주느냐가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시장 3대 지수 어쩌면 지금 다우 지수가 조금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뭐 대형주가 더 불안한 것은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다우 지수는 아시다시피 30개 초대형 종목들의 어떤 그 집합체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종목들 기업 그 대기업들의 그 기업 실적들의 어떤 그 편향적인 부분들에 따라서 어떤 그 지수의 왜곡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도 큰 그림에서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미국 얘기를 더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까 오늘의 큰 변수가 될 거라 하셨었던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본실적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8조 한 3천억 정도. 지난 잠정치 발표와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오늘 부문별 실적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부문별 실적은 안 나왔죠? 네, 아직 부문별 실적은 안 나왔고요. 지난번 발표되었던 이제 그 잠정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수치. 근데 제가 보는 관전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 이제 사업부, 스마트폰 사업부 같은 경우 일단 시장에서 이미 주요 매니저들 그리고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그 모멘텀으로 그 주식을 부문 사업부를 쳐다보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꼭 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려보고요. 오히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지금 현재 시각은 반도체 부분에 더 지금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2014년 새로운 국면으로 대두된 이제 그 가전 시장, 특히나 텔레비전 4K 울트라 텔레비전 시장에서 과연 어떤 만큼 선전을 보일 것이냐에 이제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 정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반도체 특히나 이제 그 며칠 전에 신규 투자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과연 그들이 삼성전자 왜 또 반도체에 또 미리 지금 투자하는 부분을 미리 발표했을까라는 부분도 어떤 그 분명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 오히려 지금 현재 업황이 개선되는 부분은 당연히 반도체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 다시금 확인해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지금 예상치로는 사실 반도체 부분 한 2조 원대 중반, IM 부분 한 5조 원대 중후반 정도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초고화질 TV 가전 부문 정도에서 얼마나 선전하는지 이 부분 좀 들여다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삼성전자 작년 4분기 순이익 실적 확정치가 나왔음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전반적인 국내 증시 대응을 어떤 종목을 하든지 간에 단기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셨는데 너무나 정확했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이렇게까지 한 번에 내려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대형주는 조금 어닝 시즌 진짜 경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의 상황, 실적 시즌이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사실상 대림산업 같은 경우 시장 내 좀 많은 좀 쇼크를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요, 지금 경기 개선 그리고 기업 실적의 개선 그리고 이제 그 주가의 방향성,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 속에서 사실상 어떤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 기업 실적의 개선 없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 근데 그 부분을 사실상 기업 실적의 개선이 뒤따라주지 못하면서 미흡하게 나타나면서 주가에 좀 하락이 나타나고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과연 주가의 지금 현재 상황이 기업 실적의 나쁜 부분,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경기 개선을 못 쫓아보는 만큼보다 더 하락을 했느냐 아니면 덜 하락을 했느냐가 결국은 지금 현재 주가의 방향성을, 개별 종목의 주가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과도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명심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대형주와 중소형주 지금 얘기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대형주 갖고 가긴 갖고 가지만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질적으로 중소형주들은 외면을 당했고요. 경기 민감주를 비롯한 대형주들은 사실상 주가 입장에서 상당 부분 상승을
상승을 구가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조정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 민감주를 포함한 대형주의 조정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 어찌 보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선조정을 받았던 코스닥 및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관심이 지금 현재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요. 미국 시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와 기업 실적 사이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지금 잘 따져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하셨는데, 오늘 뭐 거두절미하고 삼성전자 실적도 나왔으니까요. 오늘 실적이 나올 기아차를 중심으로 또 어제 현대차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주와 어닝 쇼크 언급을 하셨던 건설주에 대한 전망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뭐 이제 그 건설주의 방향성이 결국 그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어쩌면 그 건설주의 방향성이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결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최혜리나 앵커께서 뭐 오히려 저보다도 더 지금 시장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뭐 기아차, 그리고 건설주들의 움직임, 뭐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오늘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 더 추가를 좀 해본다면요, 지금 상황에서 어쩌면 좀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을 조금 좀 늘릴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는 것. 지금 현재 어쩌면 그 좀 대형주에 대한 어떤 그 미련을 사실상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계속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실적이 분명하게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대형주가 오히려 더 큰 걸림돌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전체적인, 그리고 또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짧게 갖고 가시는 전략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본격적으로 추세적으로 뭔가 믿고 대형주와 경기 민감주 할 때는 아니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놓치지 말아야겠고, 단기 관점으로 하되 코스닥 중소형주 얘기도 오늘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 신승윤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네요. 저 예병군 매터입니다. 자, 오늘 뭐 밖에 나가보니까 날씨는 좀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조금 냉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 힘들 내시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게이지 보고 먼저 가겠습니다. 예, 오늘 장 상승 게이지 죄송합니다만 10%로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늘 90% 아니면 10%를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뭐 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523포인트까지는 순항 랠리가 나왔고, 거기서부터는 조금 조심하자, 거기서부터 현금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잘 참고하셨다면 아마 그런 점에서 충분히 대응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자, 상승 게이지 10% 잡아드린 이유 세 가지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낮아지는 눈높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크게 지금 좋지 못한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어닝 서프라이즈 쪽보다는 어닝 쇼크 쪽이 많을 것이다. 아무래도 환경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 즉 대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좋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지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어제 전일이었죠. 중국발 충격에 의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만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큰 폭의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자, 중국이 살아 돌아오지 못하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표가 하루 종일 좀 살아 돌아오길 바라면서, 일단은 투심이 이렇게 되면 투심이 굉장히 약화가 되죠. 그런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지금 한 이틀 동안 선물에서 강한 매도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일단 단기적 방향성은 선물에서의 하방 쪽에 외국인들이 배팅을 하고 있다. 이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승 게이지를 오늘은 10%로 좀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나올 때마다 증시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제 예상이 좀 틀리고 큰 폭으로 상승해 주길 바라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동시효과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라든지 잠시만요. 매매하고 가실게요. 예, 매매하고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개별주 쪽에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된다.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개별주 쪽으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견조한 편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코스피 시장이 좀 이렇게 좋지 못하면 코스닥 역시 좀 투심이 좀 약화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 점 참고해 보시고 지금 북한이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지금 선전성 발언이 아니다. 이제는 정말 평화 모델로서의 어떤 우리가 이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저들의 행보는 늘 선전성 발언에 그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있을 2월 달에 훈련을 막자는 의미가 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에 대한 핑계를 삼자는 의미도 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북 경협주하고 대북 리스크를 동시에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종목은 5선을 꼽아왔습니다. 첫 번째 로만손, 그 다음 이화전기, 그 다음 재룡산업, 그 다음 퍼스텍, 스페코입니다. 동시효과상 분위기는 괜찮은데요. 요 부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자, 요거 가격대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만손부터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만손은요, 요 가격대 오면 괜찮습니다. 지금 전일도 그 가격대 왔는데 8,600원대 부분 8,610원에서 30원 사이 거기 매수가를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3%에서 5% 이상 차익 실현하고 나오겠다 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페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코도 지금 3,895원인데 자, 요 가격대에서는 매수가 괜찮아요. 지금 늘 이 가격대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룡산업도 지금 차트상 가격대로 보면 지금 가격대 4,520원대 가격 괜찮습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늘 3%에서 5%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동시효과상 분위기는 괜찮더라도 결국은 지금 시장이 크게 좋지 못한다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전기죠. 이화전기 역시 지금 가격대가 어떤 바닥권이 형성된 가격대거든요.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전기 지금 534원인데요. 534원 때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3%에서 5%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퍼스텍을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퍼스텍이 최근에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죠. 이 부분 전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지대가 형성된 부분이에요. 1835원인데요. 지금 1840원 괜찮습니다. 가격대.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시효과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쪽이에요. 삼성전자, LG전자. 전기전자 쪽 지금 대형 종목군들이 크게 좋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제가 대형 종목군 어닝 쇼크 있으니까 LG 디스플레이하고 차익 실현을 좀 하라라고 좀 전전일부터 좀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삼성전자 역시 지금 동시효과상 분위기는 크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제가 늘 왜 시황을 먼저 읊어드리고 그 다음 업황을 살펴드리고 종목을 살펴드리냐, 이게 정도입니다. 정확하게 가자는 얘기죠. 근데 역행해서 많이 가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 먼저 선별해 놓으시고 그 다음 업황 봅니다. 그 다음 시황을 보시죠.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매매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운수장비 역시 지금 출발선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전체적으로 오늘 증시는 약세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설주, 금융 쪽부터 먼저 좀 살펴보자면, 금융 쪽 별로 지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철강화학 쪽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 철강화학 역시 그렇게 지금 출발선이 좋지는 못합니다. 동부제철만 조금 강한 모습인데요. 동부제철은 동부그룹의 어떤 구조 재편이 있죠.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동시효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대장 방송은 예병군과 함께 완벽한 차트 분석으로 지수 몇 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동시효과 시작됐네요. 삼성전자가 의외로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일 좀 하락폭이 컸고, 그 다음에 오늘 좀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의 해소죠. 맞아. 그 실적이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실적이 나오는 순간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다는 측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의외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좋지 못합니다만 삼성전자가 굳건하게 좀 버텨준다면 우리 시장 상승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예상이 제발 틀리기를 바라면서 LG전자 역시 약보합에서 지금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좀 좋지 못한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 크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장비 쪽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좋지 못하네요. 일단은 현대차가 한 1% 정도 마이너스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아마 전일 나왔던 현대차의 실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오늘 좀 살펴보시고 현대차, 기아차, 자, 오늘 금일은 크게 좋지는 못한 모습에 운수장비 쪽 살펴보시면 크게 지금 상황에서는 접근하실 구간은 아닌 듯 보여집니다. 그 다음 금융 쪽 살펴보시게 되면 금융 역시 약보합에서 지금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약보합으로 지금 출발이 되고 있고요. 약 5.90포인트 떨어진 1941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940포인트 정도는 지켜주기를 좀 바라는데요. 지금 그렇게 좋지는 못한 모습이라서 아마 이 부분을 살짝 깨고라도 오늘 이 부분은 좀 견딜 거는 같아요. 자, 그거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효과상 매매하고 가자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제일 처음 꼽아드린 종목이 로만손이죠. 로만손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만손 조금 갭 상승을 했었네요. 8,730원부터 지금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살짝 눌리는 구간에서 조금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전기는 이화전기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에서 지금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1.69% 정도 상승이 됐는데요. 이 부분 갭 상승이 약간 있었네요. 자, 그 다음 재룡산업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산업은 2.97%로 시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3.19%까지 지금 상승폭을 조금 튀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 퍼스텍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은 지금 한 10원 정도 올랐어요. 이것도 갭 상승이 조금 있었네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페코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코 10원 정도 떨어진 가격에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코나 퍼스텍 대북 리스크 관련주죠. 그 다음에 로만손, 이화전기, 재룡산업도 대북 경협주인데 이 부분 오늘 동시에 좀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은 좋게 출발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면 시장 언제든지 다시 투심이 회복만 된다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장입니다. 힘들 내시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흐름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예병군 멘토 통해서 개장 분위기 들어봤는데 이틀 연속 빠지고 있고 기관이 일단 안 사네요. 1940선 지지력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0선 마지노선까지 약간 여유가 있긴 한데 코스닥도 어제 오후장에서 꺾인 이후 오늘까지 파란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분위기 한번 보죠. 오늘 니케이가 많이 빠집니다. 사실 엔달러가요. 뉴욕 외환에서 103엔대로 들어갔거든요. 다시 엔저가 주춤한 여파도 있겠습니다. 오늘 1%대 이상 밀리면서 니케이가 상당히 부진하게 개장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중국발로 어제 아시아 증시가 일단 좀 밀렸었고요. 뉴욕, 유럽 밀렸고 일본까지 오늘 안 좋게 개장하고 있는데 어제만이 밀린 우리 장은 오늘 밀리긴 하지만 크게는 안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죠. 1,070원대 안착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IBK 투자증권 윤영규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로 달러가 많이 오른 모습도 보였었고, 엔달러 얘기도 조금 전에 드렸었는데, FMC 앞두고 여객 쪽에서 달러 매수세가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 1,070원대 중반까지 올라섰다면서요? 네, 중국과 유럽 제조업 체감 지표가 엇갈리면서 글로벌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에 발표된 1월 중국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치는 물론 기준선이 50포인트도 하회하면서 중국 경기 둔화 본격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반면에 어제 밤사이에 발표된 유로존 복합 PMI 지수는 31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유로존 경기 침체 탈출 가능성을 높여 유로화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유로 환율은 다시 1.36달러대 후반까지 상승했고 엔달러 환율은 하락하며 달러당 103엔대에서 주 거래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073.9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이 추가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으로 달러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중국 경제지표 부진이 아시아 통화 전반에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역의 달러 매수세가 유입돼 11월 이후 2달여 만에 1,070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간밤 역의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서울 외환시장 현물한 종가 대비 2.25원 상승한 1,078.75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연준의 양적 완화 추가 축소 논의가 달러 강세 및 원화 약세를 이끌었습니다만 간밤에 달러화가 약세 압력을 받은 영향으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발 리스크는 예의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음 주 FOMC까지는 큰 변동폭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70원 선 중후반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예, 벌써 1,070원 넘어섰는데 일단 중국의 지표 부진이 우리 원화를 포함한 신흥국 통화 약세를 이끌고 있는 분위기에서 FFC 재료가 달러와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윤영규 연구원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본실적 나왔다고 한 30분 정도 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8조 3,100억 정도, 거의 잠정 실적과 100억 정도 더 나왔지 동일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오늘 130만 원대를 회복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주가 포함해서 오늘 SDI 실적 발표도 있고 전일 장 마감 후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던 LG 디스플레이, 증권사 중간에 오늘 아침 나온 보고서도 호평들이 많았는데 이 세 종목 IT 계열 실적 관련해서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자동차 움직임이 좋지 못합니다. 현대차가 어제 마이너스 2%대에서 낙폭 못 줄이고 실적도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었는데 환율에 민감했던 현대차에 이어 환율에 더 민감한 기아차도 오늘 별로 진행이 좋지 않은 가운데 기아차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죠. 두 번째 돌발 종목군은 역시 자동차를 꼽아야겠고요. 세 번째 종목군은 눈치채셨죠? 건설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건설 많이 빠지는 분위기예요. 일단 대림산업이 한 700억대 정도 일단 영업 손실 감내를 하고 있었지만 3,200억 빅패스 포함해서 어닝 쇼크가 대규모로 나버렸습니다. 건설주 생각보다 더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오늘 대림산업 포함해 오늘 실적 발표할 현대건설, 삼성물산 모두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자, IT, 자동차, 건설 실적 관련해 이 세 종목군을 돌발 종목군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으로 나가보죠.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우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삼성전자 본실적 나오면서 부문
부문별 영업이익이 윤곽을 드러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은 59조 2,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8조 3,100억의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연간으로는 매출 228조 6,9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6조 7,900억. 일단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긴 했습니다. 일단 지난 4분기 같은 경우 뭐 원화 강세, 양적 완화 축소 우려 등 일단 경제 상황이 좀 불안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일회성 비용인 8천억 규모의 삼성 신경영 20주년 격려금 그리고 7천억 규모의 부정적인 환 영향을 좀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견조한 실적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는 되고 있는데요. 일단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시황 호조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강세를 좀 지속하는 모습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하는 DP 분야는 세트 사업의 패널 재고 조정에 따른 이 OLED 패널의 판매량 감소 그리고 TV 패널 가격 하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감소를 했고요. 이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가전 부문은 일단 계절적인 성수기 속에서 TV 판매 호조로 실적이 개선됐다. 그리고 이 IT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즈 부문인 IM 부문은 일단 연말에 재고 조정과 계절적인 마케팅 비용이 좀 증가하면서 실적이 감소를 했고요. 일단 지난해 유럽 경기 회복 지연, 뭐 신흥국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이 환율 변동성으로 좀 이어졌다. 삼성전자 측에서 말한 이유인데 이 주력 제품 자체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어려운 경영 여건이 지속됐다. 그러나 뭐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나 OLED 패널 등 부품 사업은 개선 중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간 좀 성장을 많이 이끌었던 역시나 스마트폰 분야가 조금은 마진 압박이 좀 생겼다. 결국에는 조금 그간 생각해왔던 어떤 성장세를 좀 정체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스마트폰 분야에서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결국에는 다른 쪽에서 좀 메꿔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당장에는 좀 버티기 힘들다. 그러니까 확답을 드리기 힘들다라는 얘기 좀 드리는 거고요. 오늘 상승하는 이유는 일단 뭐 불확실성은 확실히 해소가 됐고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견조한 모습 그리고 또 주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 아니냐. 그러나 앞으로도 삼성전자의 어떤 10조대 영업이익 회복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 보인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또 다른 이 관련 IT 업체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뭐 추정치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는 일단 어느 정도 실적은 개선이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3년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달성하는 모습들을 좀 3년 만에 보여줬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디스플레이 쪽에서 좀 정체가 있었다. 패널 분야에서 좀 시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대면적 TV 판매 증가, 중소형 패널 출하량 증가에 힘입어서 4분기에도 매출을 7조 790억으로 전분기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 패널 가격 하락이 주 원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패널 분야, 특히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 쪽으로도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실적이 눈에 띄는 성장세보다는 오히려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오히려 오늘 같은 조정 시에는 대형주 시장의 조정으로 인한 조정 시에는 좀 관심권 영역에 좀 두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진출 이 부분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 전기차 배터리나 노트북이나 이 PC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 쪽으로 들어가는 배터리 분야가 아직까지 우리 눈에 띌 만큼 그렇게 개선세가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주가가 조정을 거친 이후에도 반등이 빠르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부분들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배터리 시장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진출하고 베트남의 중국 시안에 또 공장을 세우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주가의 어떤 급반등을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자동차 업종인데 일단 현대차, 기아차.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실적 실망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하락세를 연출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4분기 매출액이 21조 9,400억, 전년 동기 비해서 3.4% 하락했고요. 영업이익은 2조 300억, 9.3%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어느 정도 좀 개선은 됐고요. 올해 뭐 제네시스, 소나타 등의 신차 출시를 통해서 인센티브 증가 없이 판매 확대를 통해서 수익성을 지켜나가겠다라는 전략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쉬울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인센티브 강화가 계속적으로 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환율의 문제도 역시나 민감하고요. 그리고 내수 판매가 예전만큼 못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내에 있는 이 외산차 브랜드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고 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내 내수 시장에서 외산차 비중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봤을 때 현대차, 기아차가 앞으로도 그렇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녹록진 않다. 굉장히 뭔가 좀 임팩트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지금 수준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자동차 업종에 영향력을 좀 주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일단 가격적으로는 지금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 그러나 심리는 일단 조금 더 확인해보고 가자라는 심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적 같은 부분도 뭐 현대차와 같이 좀 부진한 모습을 좀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기아차에 대한 어떤 이 강한 드라이브를 좀 걸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심리는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일단은 좀 확인을 해보고 가자. 시장의 어떤 반응들, 현대차나 기아차에 대한 반응들을 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자라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주가 조정 이후에도 뚜렷한 확실한 반등이 좀 나오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건설주에 대한 리뷰인데 일단 대림산업이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세전 손실로 3,905억 원으로 적자 전환을 했고요. 영업 손실도 3,196억, 약 3,200억 수준 정도 되는데 역시나 이 국내의 경우 뭐 PF 손실 반영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데 뭐 국내 부동산 경기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는 부분. 그러나 역시나 사우디 그리고 쿠웨이트 등 대형 프로젝트 세 곳에서 손실이 좀 발생한 부분이 결국에는 좀 적자 전환하는데 가장 큰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격대입니다. 일단 8만 원 가격대는 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8만 원 가격대가 좀 깨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최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요. 이 부분을 기관들이 좀 소화를 했기 때문에 8만 원 밑으로는 좀 빠지기 힘들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8만 원 부근은 좀 괜찮은 가격대로 인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설주인 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표적인 건설 회사들인데 일단 뭐 현대건설도 이 대림산업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실적은 아닐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이 대림산업과는 좀 다르게 해외 쪽에서의 손실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대림산업보다는 좀 낫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은 일단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 이 3사와 해외와 국내 손실이 좀 반영돼 부진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일단 시장이 기대하는 양호한 실적을 좀 보여줄 것이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주들이 좀 빠진다면 동반적으로 약세는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일단 뭐 대림산업이라든지 현대산업 그리고 대우건설 등이 실적을 좀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 건설주 가운데 GS건설은 7%대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해외 전환사채 한 1,000억대 정도 발행 소식이 또한 투자 심리를 더더욱 타이밍 안 좋게 위축시키는 모습이네요. 자, 계속해서 특징주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튜디오에 한 분의 전문가 더 나와 계시는데요. 뉴스탁의 이창희 대표님 소개시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 사업부가 인적 분할한 뒤에 현대제철하고 합병을 하고 오늘 재상장하게 됐었던 현대하이스코. 일단 지금 기준가를 하회하면서 별로 출발이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 중간에 비었던 얘기 그리고 오늘 출발 상황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이 금값이 2달 내 최고치로 뛰었다는 소식에 강세고요. KT뮤직도 빅3 요 SM, YG, JYP가 주요 주주로 떠올랐다 그래요.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AI도 전국의 확산 우려, 부산 쪽에서도 감지가 됐다 그러죠. 오늘 백신주 또 관련해서 파루, 제일바이오, 특별히 제일바이오는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먼저 현대하이스코부터 살펴주시죠. 네, 현대하이스코가 지금 한 38,000원 정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거의 한 달 만에 재상장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제 현대하이스코가 이제 현대제철하고 이제 일부 분할 합병을 하면서 재상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원래 이제 기준가는 41,300원이에요. 41,300원이고 그 안에서 이제 최대 200% 그리고 최소 50% 이하의 가격대, 즉 2만원에서 8만원 사이에서 주가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그래도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이다. 지금 대부분 증권사들은 현대하이스코를 작년 이익 기준으로 해서 펄을 7.5배 정도 잡았을 때 33,000원, 한 34,000원 정도 해서 주가가 형성될 것이다. 적정 가치가 될 것이다. 지금 평가가 나왔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 높게 한 5,000 정도 높게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는 한 10에서 15% 정도는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주가가 3만원에서 마감을 할지 5만원에서 마감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끝나봐야지 아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현대하이스코가 앞으로 이제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있었죠. 냉연 강파이라든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 부분 현금 창출할 수 있는 이 사업체를 현대제철에 넘겨줬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성장성은 얼마나 있을 것이냐를 봤을 때는 조금은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촬영업 자체가 그렇게 좀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알짜 사업체를 넘겨줬다는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현대제철이 현대하이스코를 이제 합병하기 위해서 주식 청구했던 대금이 상당히 높게 설정됐던 부분들도 있고요. 또 현대제철 주식 보상을 위해서 보유했던 지분을 또 매각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매물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보기엔 크게 변동성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인 변동성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한 37,0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37,000원만 지켜진다라면 좀 더 보유하셔도 한 4만원대까지는 그래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41,2천원대까지는 길게 봤을 때는 올라올 수 있을까 보는데, 만약 37,000원이 훼손되게 된다라면은 3만원 초반대까지, 결국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33,000원 정도 가격대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고려아연 최근에 금값이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얘기로 오늘 좀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미국에서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이제 확인이 되면서 금값이 이제 달러와 강세로 인해 가지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줄어들 것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금값이 좀 하락을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오히려 고려아연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이슈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금값도 좀 반등세를 보였다는 부분들. 또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하고, 또 글로벌 경기, 또 중국 증시가 중국의 경기가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우려감으로 또 금값이 좀 더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일단 금값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1200달러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채굴을 하고,
금을 생산하는 곳이 아프리카 쪽이거든요. 네. 근데 아프리카에서 금을 이제 그 생산을 할 때 온스당 1,200달러가 마지노선입니다. 그 이하로 가게 되면 적자예요. 그래서 금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1,200달러가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의 그 힘겨루기에 있다가 일단 1,200달러에서 반등세를 보여준 것인데 이것이 과연 예전처럼 그 2009년도, 10년도, 11년도처럼 과거처럼 금값이 계속해서 쭉쭉쭉 올라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일시적인 기술적 하락이거나 기술적 반등이거나 아니면 그냥 1,200달러를 지키기 위한 그냥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금값만 보고 금값의 반등세가 나왔다는 것만 보고 고려아연을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은 되고 이미 또 주가 자체도 27만원대에서 지금 34만원대로 꽤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금값만 노리고 매수하시기에는 좀 늦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KT 뮤직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SM, JYP, YG 엔터테인먼트가 네. 전체적 합쳐해가지고 한 14% 정도의 지분을 공동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음원 콘텐츠 관련해서 이런 플랫폼을 조금 더 영위를 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 또 이제 KT 뮤직 쪽에서는 전환사채가 이제 자산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를 하는 것이고 자산이 늘어나는 상황. 그렇다면은, 재무 부담감이, 완화가 되는 모습을 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은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엔 KT 뮤직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음원을 공급하는 겁니다. 음원을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KT 뮤직이 이쪽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1위 업체, 멜론이라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삼성이 음원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겠다. 그러면서 KT 뮤직하고 손을 잡는 척 하다가 소리바다라 손을 잡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가장 큰 우군이 될 수 있었던 삼성전자마저도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KT 뮤직이 그 틈새 바구니에서 새로운 것을 음원 공급을 통해서 성장의 기대가 되기엔 좀 힘들다라는 거죠. 물론 KT 뮤직이기 때문에 KT를 통해서 KT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음원을 좀 판매할 수 있는 우월적인 지위는 노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멜론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고 그 KT 뮤직 같은 경우는 도시락이라 그래가지고 그 KT 쪽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뭐 KT의 시장 점유율이 엄청 늘어나고 있느냐? 오히려 KT의 통신사 점유율은 통신 3사 중에서 제일 더딘 모습을 띠고 있다 보니까 좀 성장성에 대한 좀 우려감은 좀 여전히 남아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SM이라든지 뭐 YG 엔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분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뭐 이들 업체들이 이제부터는 멜론 쪽에다가 음원 공급 안 하고 KT에만 독자적으로 하겠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단순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기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36,000원 정도 지금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안착이 돼야 된다. 36,000원이 안착이 된다라면은 일단은 8월 달부터 이어오던 바닥권 행보세를 멈추고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여전히 그냥 주가 자체는 큰 의미 없는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AI가 지금 이슈죠. 그러니까 좀 잡히는 듯 하다가 안 잡히고 뭐 정부 정책이 좋은 모습을 띠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못하고 있는데 뭐 한마 하다못해 뭐 그 철새 오리가 어디로 이동했는지조차도 지금 네. 파악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뭐 오늘 같은 경우 부산 쪽에도 의심 사례가 좀 나오고 있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를 띠고 있죠. 우리나라가 AI가 지금 이게 발생된 그 2년 만인 것 같아요. 작년에 조용히 넘어갔던 것 같고 재작년에 발생을 하고 2년 만에 발생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AI로 인해서 피해 자체는 제가 느끼기에 체감상 느끼기에는
예년보다는,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조금 적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계속 확산이 된다라면은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제일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파루도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들 주가들이 이러한 기대감으로 지금 거의 100% 이상 주가가 올랐어요. 일주일 만에 올라온 상황에서 과연 더 갈 수 있느냐? 물론 AI가 확산이 더 확산이 되고 뭐 2012년도인가요? 그때 엄청나게 심하게 좀 AI가 좀 발생했던 부분들처럼 움직인다라면은 좀 이들 종목군들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간 진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지금 추격 매수한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이런 어떤 테마가 붙어서 움직이는 거는 세력이라든지 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이라도 뭐 AI 추가 발병 없다고 얘기하면 이 종목군들 바로 주가가 차익 매물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오히려 더 확산된다 그러면 그냥 다 대부분 상한가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다만 확실한 거는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기대감 자체로 오르기에는 더 이상 올라가기 좀 쉽진 않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조심하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자막으로만 간단하게 보여드렸었는데, 건설주 가운데 GS건설이 거의 7%가량 굉장히 많이 빠진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대규모로 해외 CB 전환사채 발행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또 실적하고 별개 이슈가 또다시 부각된 것이라 이 부분 다시 한번 김근호 연구원님께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LG 생활건강 역시 만만치 않게 빠집니다. 역시 실적 발표가 됐는데 실적도 실적이지만 향후 실적 전망이 상당히 안 좋았다는 분석이 있어요. 썬데이토즈가 애니팡2 요거 매출 잘 나온다라는 분위기 속에 오늘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생명과학은 이틀 연속 상한가고요. 오늘 대북 관련 테마까지 불고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죠. 자, GS건설, LG생활건강 실적 때문에 조금 고생하는 종목인데 GS건설 추가 악재 분석을 다시 압구정으로 나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일단 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대규모 해외 전환사채 발행 결정 때문에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전환사채라는 것은 뭐 사채 만기일은 일단 발행일로부터 5년 그리고 이 싱가포르 쪽의 증권거래소에서 발행하는 건데 금액으로는 한 1,070억 정도 됩니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발행을 하는 거고요. 근데 보통 이 전환사채라는 것이 결국에는 오버행 이슈니까 물량 부담에 의한 하락세가 좀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가격대 32,000원대, 뭐 33,000원대 가격대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33,000원이 안 깨진다면 오늘은 단지 좀 물량 부담에 따른 우려감으로 좀 반영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주가는 하루 이틀 정도 더 다음 주를 넘겨서 지켜봐야겠지만 오히려 좀 악재가 매수 기회로 좀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LG생활건강인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보수적인 실적 전망치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4조 5,500억, 5,200억으로 제시를 했는데 지난해와 비교할 때 매출은 5.2%, 영업이익은 4.8% 정도 증가하는 규모입니다. 중요한 게 지난해 매출이 11%, 영업이익 11.4% 증가를 했는데 올해 증가율이 그 부분에 반토막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뭐 4분기에도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는데 오히려 올해도 조금은 우려감이 나온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국내 화장품 부분의 수익성 악화 이 부분이 좀 우려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뭐 지금 53만 원 수준인데 52만 원 가격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이 LG생활건강도 단기에 과도한 하락,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애니팡2와 관련된 효과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올랐는데 오늘 또 상한가를 가는 모습. 애니팡2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다. 애니팡2 출시 10일 만에 구글 플레이 순위에서 3위까지 올랐고요. 1분기 애니팡
2 매출액은 기존계의 애니팡 4천성의 매출을 넘어설 것이다. 그러니까 공전의 히트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저평가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썬데이토지의 주가 강세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대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특허 취득과 관련해서 이틀째 상한가를 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매매할 겨를도 없이 바로 상한가로 좀 지켜가는 모습인데, 이 22일에 줄기세포의 골분화 유도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골분화 증가 방법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는데 뭐 굉장히 어렵게 써놨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해당 특허를 골다공증이나 골괴사증, 골연화증 등 난치성 골질환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골다공증이나 골질환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이 선진국병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이지 않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대북협력주인데, 오늘 대북협력주들이 오랜만에 다시금 또 이 북한 쪽에서 화해에 대한 제스처를 좀 보내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북한 이 테마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또 북한이 좀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면 다시금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대표적인 종목인 이 에머슨 퍼시픽이나 로만송 같은 경우에 그래도 최근에 괜찮은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좀 봤을 때는 뭐 실적도 실적이거니와 북한 쪽의 제스처, 화해 제스처가 쉽게 그렇게 꺾이진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북한 쪽이 화해 모드로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훨씬 더 좀 더 지배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이 시나리오를 체크들을 하시고 어떻게 바뀌는지 좀 굉장히 민감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북 관련주까지 살펴봤는데 약간 개장 초반하고 분위기가 바뀐 종목들이 있다면요. 현대 하이스코어 분할 재상장 이후에 지금 4만 원까지 터치하면서 강세로 전환이 됐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 공시가 났었는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역시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 예상치는 충족을 시켰지만요. 오늘 3%대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만 왠지 좀 선전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자, 두 분 모셔봤으니까요. 오늘 장 필요한 조언 좀 들어보겠습니다. 1930선까지 내려왔다가 그래도 40선 방어는 지금 어렵사리 하고 있는데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국엔 이제 LG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안 좋게 나와도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LG전자는 이번에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과연 나빴느냐, 오히려 적자를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적자 예상하고 있다가 2,600억 정도, 2,300억 정도 흑자 나왔는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또 호평이 나오고 있고, 네. 좀 LG그룹이 좀 불쌍한 것 같아요. 뭐 연이에 그 LG그룹은 최근 2-3년 동안 보신다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증권사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상황에서 실적은 정말 좋게 나오는 모습. 하지만 평은 좋지 못했다는 부분들. 아이고요. 그래서 예. 일단은 그동안 그 IT 관련해서는 LG그룹 관련된 기업군들이 좋은 모습을 띄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애플이라는 든든한 우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그리고 이런 힘으로 주가가 강한 모습을 띄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실적도 좋게 나온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증권사마다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한 2-3일 정도의 그 LG 관련된 뭐 LG 그룹이 될 수도 있고 LG 관련된 부품사들 될 수도 있겠는데,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이전처럼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으로 전환되는지, 아니면 이번에는 이것을 일시적으로 마감을 하고 여전히 애플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고, 또 특히 이제 뭐 대형 TV 패널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긍정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투자의 그 팁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IT 기업, LG 계열사들 실적 시즌 끝나고 나서 주가가 좀 힘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멀리 압구정에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시죠? 김근호 연구원님의 한 말씀도 들어보고 싶은데, 어제 중국 발악제 때문에 1%대 급락하고 오늘 약간 추가 여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더 밀리면 사자 하는 의견도 사실 개장 전에 제기가 됐었거든요. 어떤 전략 주실 거예요? 네, 오늘 만약에
뭐 사시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지금 말고 아마 시가에 좀 공략을 하셨던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제가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제가 520포인트에서는 좀 현금화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20포인트에서 뭐 굉장히 좀 공방이 좀 치열하다. 다이렉트로 좀 오르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대형주가 오히려 기술적 반등으로 좀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지 않나. 이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좀 종목 찾기가 힘들다는 부분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종목을 좀 피킹하기가 코스닥은 좀 녹록지 않다. 왜냐하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에는 조정폭이 컸던 이 대형주에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50포인트에 대한 계속적인 좀 의지는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50포인트 밑이라면 충분히 좀 분할적으로 좀 매수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시초가에 좀 물량을 많이 늘리셨던 분들은 좀 괜찮을 것 같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일단 장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결국에는 다음 주쯤에 공략을 하셔도 대형주 쪽은 충분히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코스닥 쪽에서 어느 정도 좀 현금 비중을 만드셔서 대형주를 공략하시는 부분도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률 관리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형주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사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 일단 대형주 중에서 좀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은 많이 빠져 있었던 역시나 자동차 업종과 관련된 종목들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 통신주 그리고 조선업종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었던 이 조선업종은 계속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때는 공략해봐도 되는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항상 픽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던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은 오늘도 좀 21선 부근에서 왔다 갔는데 35,000원대 가격대에서는 46,000원 밑에서는 충분히 공략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은 계속해서 현금화 전략 주셨고요. 코스피에 많이 빠진 대형주 공략이 다음 주 초반 정도 어떨까 하셨는데 괜찮을 만한 섹터로 특별히 조선주 얘기를 자동차 통신과 더불어 들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우 연구원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930선까지 허용했었다가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는데 삼성전자 아니었더라면 이마저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빨간불로 바뀐 상황, 선물시장 분위기와 필요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10시, 11시 구간의 짧은 반등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계속 매도 전략이 아주 주요했던 날이 어제였는데 오늘도 약간 추가로 더 흔들리는 듯 하다가 회복을 좀 주고 있네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해발의 지표에 의해서 동반 하락이 나왔는데 갭에선 나왔죠. 근데 여전히 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가늠한다라고 말하긴 좀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수급의 변화가 상당히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어제 해외 증시의 하락폭의 갭 자체가 키높이상, 오래간만에 키높이란 표현을 써드리는데요. 그 키높이가 우리나라가 일부 선반영으로 높이가 좀 맞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셈의 촉은 상승이 맞다라고 지금 잡고 있는데, 뭐 그냥 촉은 아니겠죠. 그런데 기관 도대체 지금 무슨 의도인지 그걸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수익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다음 주 이제 구정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태도 분명히 다음 주에 이들이 한쪽으로 또다시 쏠림 작업을 할 거라서 그거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추인데요. 일단 지금은 상승 쪽이 좀 유리하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드리겠고, 저희도 전체적으로 매수사인이, 저가 매수사인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해외발 동반 하락 이후에요. 시장에서 기관 나홀로 매수 출발됐던 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관만이 나홀로 매수 출발됐던 모습이 금융투자 창구를 통해서 매도 전환 쪽으로 스위칭이 됐고요. 외국인들 매도 출발됐던 것이 매수로 전환 스위칭 됐습니다. 또한 개인들 역시 매도 출발됐던 것이 소폭 지금 매수세로 잡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바닥 여부, 우리나라가 키높이상으로만 살짝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 그 과정이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내릴 결론은 만약에 어설프게 위로 치고 올라가면 거기는 다시 추격 매도를 때려야 되는 자리다. 아쉽지만 금요일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 기준점에서 선물항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수급과 현물의 시세, 어제 제가 현대차 마지막 부분의 실적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가 결국 확정치가 나왔거든요.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점이라면 현물 쪽에서 일부 방어는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선물도 결국은 매수가 조금 유리하게, 대신 오늘 방망이 좀 짧게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옵션 시장 쪽에서는요, 콜옵션 쪽이 먼저 개파락이 나오고 하락 추세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가격 매력이 있다 보니까 먼저 거래량이 좀 터졌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출발과 함께 오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들의 풋옵션 쪽 매수추인데요. 아마 우리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다운 분석을 수급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눈치를 대략 채셨을 겁니다. 이 외국인들의 풋옵션 추이가 왜 들어오는지를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그 관점 우리가 관간은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만약 반등치가 있다라는 건 단순한 어제 낙폭 과대 순간적인 낙폭에 따른 계속 반등이다라만 보셔야 되고요. 추세가 확정치가 나오진 않는다. 프로그램 추이를 보면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 특히 지금 차익 쪽에서 다시 한번 공격적으로 매도 압박 카드가 열리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 베이시스 때문이다라고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베이시스에서 그나마 조금 교란된 속에서도 자신이 베이시스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건 비차익 쪽인데요. 오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비차익 쪽에서 바스켓 쪽으로 현물 쪽을 주식 쪽을 방어하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지만 차익 쪽에서 베이시스 상황 추이, 결국 단기 추세 쪽으로 하락 조정폭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 관점이겠고요. 오늘장 대응 전략 쪽으로 좀 보면요. 제가 자막이 아마 외국인 매도 강도 반드시 체크하자라는 의견인데요. 외국인들 오늘 뭔가 공격할 것처럼 공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전혀 아니고 했고요. 외국인들의 현재의 모습은 파이를 나눠먹는, 우리가 같은 쿠키가 10개 있는데 10개를 셋이 3개, 3개, 4개 이렇게 나눠먹는 정도의 추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금융투자 도대체 기관의 생각을 읽어내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자, 미결제 추이 별거 없습니다. 신규적인 어제 한머니 분명히 숏머니 들어왔고요. 그런데 금융투자 창구 쪽 지금 빠르게 요것이 발목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보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들 추이 쪽으로 보는데 외국인들의 매도를 전환되면서 확대를 시키면 결국 그때도 오늘 기술적 반등 조차가 없구나라고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 선물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정도는 체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역발상으로 공포 한번 해보자. 최대한 저가에 붙여서 매수를 잡아보고 그리고 나서 짧게 끊어내는 전략을 한다라면 역시 오늘도 자산은 증식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전장 황금 라인은요 253.75로 설정을 합니다. 바로 요 위에 정도에 지금 걸려 있는데요. 완전히 안착해야 됩니다. 안착해야지만 매수가 좀 더 확정치 되면서 순간적으로 양봉이 뽑힐 수 있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장대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건 시장에 여진이 계속 남아있다는 정도 체크하시면서요. 지금 저항대 걸렸습니다. 걸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계속 저항대가 5분 안에 확정치 나오면 매도 전환 쪽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공포 매수 쪽은 본인이 좀 트레이딩 관점이 좋으신 분들 하시고요. 우리는 황금 라인의 기준 쪽으로만 배우는 대로 바로 이탈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매도 전환 스위칭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짧은 매수, 나는 손이 빠르다 하시는 분들이라도 253.75 오늘 황금 라인을 반드시 안착한 이후 놔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분위기로서는 오히려 매도가 조금 더 맞을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들어봤네요. 주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본실적 확정해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130만 원, 131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현물을 잡아주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섹터들은 부진합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현대차의 여진이 오늘 기아차 실적 발표 전까지 이어지면서 자동차 부진하고요. 대림산업에 이어서 오늘 GS건설의 해외 CB 발행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건설주 분위기는 자동차보다 더 좋지 못합니다. 1940선 겨우겨우 지키고 있는데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